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격국연구 2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정상 줌으로 사용을 못하고 녹화 방송을 이용하도록 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자평진전 7장에서 형중파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지관계에서 형중파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연월 일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주 구조에서 시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주 자체가 한 개인의 사주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그런 논리를 자평진전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유출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8장 9장에 관해서는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8장 9장은 생략을 하고 10장 용신의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는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제 책 10장 논용신 변화, 용신의 변화를 논함 이랬는데, 자평진전에서 용신의 변화, 이런 용신이 격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그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적천수류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용신의 변화라는 말은 곧 격국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월지에서 투관되는 글자에 따라서 용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용신, 기주, 월령. 자, 용신이 이미 월령을 주로 한다 해놨죠. 그러나 월령 소장 불일. 자, 월령이 소장하고 있는 바가 하나가 아니다. 자, 우리 이 월령 안에는 지장간이 몇 개씩 들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장간하고 이 월열 분야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오로지 지장간 체계로 격을 잡습니다. 월열 분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장하는 바가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용신이 마침내 변화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 12지지 중에 자, 좌오묘유를 제외하고는 자, 여기 제와 여기 외가 걸려 있죠. 자, 나머지는 모두 장하는 게 있다. 그죠? 간직하는 것이 있다. 불필사고다. 반드시 사고만은 아니다. 이래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고는 진술충미를 얘기하는데, 그죠? 이 진술충미에는 얼마 전에 제가 잡기에 관해서 동영상 찍은 게 있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 잡기를 가지고도 이 얘기를 할 때 진술충미를 잡기라고 하면서 그 안에 소장된 것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자평진전의 지장간 이론으로 따르더라도 임목에도 무병갑이 있고, 그죠? 사화에도 무경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세 개가 있을 수 있죠. 또 두 개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에는 기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해수에는 갑임이 있고, 그죠? 신금에는 일반적으로 연해자평에서 나오는 지장간 이론에서는 무임경인데, 자평진전에서 우리가 지장간을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신중의 무토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또 찍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용신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왜? 그 중에 하나가 투관되어서 올라가면 본주 외에 글자가 투관되어서 올라가면 용신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즉 임목으로 논해보면, 자, 갑이 본주다, 갑은 본주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군지유부다. 자, 군에 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부가 있는 것 같다. 갑목을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병은 그 장생인데, 자, 임목에서 병은 병인생이죠, 장생인데 여군지유동지다. 자, 군에 동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갑목이 본주고 그 삼합을 하는 오행, 삼합으로 하는 오행의 양간이 인신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양간에 해당되는 병화가 장생인데 군의 동지와 같고, 무토 역시 장생이다. 자, 무토는 이제 축에서 넘어왔는데, 그죠? 그게 새롭게
인월달부터 입춘의 인월달부터 시작해서 12지지를 12개월을 한 바퀴 다 돌고 축이 되면 해자축으로 그죠?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축 중에 기토를 이어받지 않고 인중에서 무토로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인신사에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운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전부 양으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중에는 무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 역시 장생인데 이거는 화토동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 군지, 유, 통판이다. 자, 통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부가 하나 있고 그죠? 자, 여기 동지가 있고 그죠? 여기에 통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청나라 이 벼슬의 이름입니다. 벼슬의 이름인데 이 벼슬의 단계가 있죠. 뭐 1품, 2품, 3품, 4품, 5품 이런 식으로 갈 때 부가 제일 높은 벼슬이고 동지가 두 번째 벼슬이고 통판이 그 밑에 벼슬이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청대, 관직 뭐 이런 거 해서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또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임목에서 그죠? 지장간이 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병이 있었고 여기 무가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청나라 청대의 관직명으로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령 인월은 제강이 되고 그죠? 인월은 제강이 되고 불투 갑이 투병. 자, 이 무슨 말입니까? 갑이 불투하고 그러니까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는데 본주에 해당되는 갑이 투관하지 않고 병화가 투관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즉 지부 불임군.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군의 부, 이제 부가 이제 정확한 명칭이 지부였나 봅니다. 그죠? 자, 지부 불임군. 자, 이 아까 갑이 여기 지부였는데 그죠? 갑은 본주로서 군지 유부, 자, 군의 지부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투간하지 않고 병화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동지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부가 군에 임하지 않고 동지가 그죠? 덕이 작주 얻었다는 말이죠. 작주 주인의 역할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주인 노릇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동지가 얻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차 변화지유. 자, 이게 변화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월지 지장간 중에 어떤 글자가 투간되어서 올라왔느냐가 용신이 변화하는 거죠. 본주에서 기준을 두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용신의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송대부터 생긴 관명이라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청대 관직하고 쳐보세요. 이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장에서 이제 제가 강서를 달아놨죠. 그죠? 투출한 글자가 영신이다. 그래서 여기 부동지 통판이라는 관직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장간의 투출 순수를 가지고 용신이 변화하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약 그러므로 만약 정생해월이다. 만약 정화일주가 해월에 태어나면, 자, 해월은 본주가 임수죠. 그러면 정화가 임수를 봤다고 하면 정관을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이 정관, 본래 정관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지가 전부 묘미, 묘미, 지지의 묘미를 다 갖추게 되면 즉 화위인, 자, 변화되어서 위인, 인성격이 된다. 자, 해중에는 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해묘미를 삼합을 짜게 되면 목국으로 바뀌어서 이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투간 회지 할 때 회지에 해당되죠. 이게 이제 격국할 때 천간으로 투간된 거는 격이고 지지에서 회지한 거는 국이 된다. 그래서 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성국이 되면서 용신이 인성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적화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화위인 인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면 자, 신금의 본주는 경금이죠. 그래서 기토가 경금을 보면 상관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속 상관격이라고 얘기해놨죠. 자, 그런데 장경투임. 자, 본래는 신중에 뭐가 있다고요? 경금과 임수가 있다는 거죠. 임경이 있는데
경금 본주를 장하고 숨겨놓고 여기 자 경금 본주를 숨겼죠. 숨기고 투임 임수를 투관하게 되면 자 그러면 기토에서 임수와의 관계에서 격이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화위재 기토가 임수를 보면 정제를 본 거죠. 그래서 재성격으로 바뀌었다. 그죠? 범차지류 자 이와 같은 종류들은 모두 용신지 변화다. 용신이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용신의 변화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설명을 다시 봅시다. 정생해월 하면 본이 정관이다. 정관이 해월에 태어나면 본래 정관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전묘미면 자 이렇게 해묘미가 짜졌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해묘가 되든 해미가 되든 자평진전은 그러니까 삼합의 왕지 그죠? 좌오묘유가 빠지더라도 격으로 인정합니다. 예, 월지 포함되어서 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일일이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해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인성 구글자죠. 그래서 정화가 목을 봤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해중에 간목이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정인이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따져보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삼합 목회국이라고 해놨죠. 그죠? 목회국. 그래서 용신은 정관격에서 인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삼합으로 화하는 음량은 첫째 삼합하여 투관한 글자의 음량을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삼합을 했는데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을이 올라왔다. 여기 을이 있다. 그죠? 그럼 을이 있으면 그 글자로 바뀌는 겁니다. 첫째는 삼합으로 투관한 글자를 따르고 자 둘째는요 투관자가 없을 경우는 월지 지장간의 음량을 따른다. 만약에 투관자가 없으면 해중의 간목을 가지고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정인격이다. 만약에 여기에 간목과 을목이 동시에 다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지에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네. 자 여기는 보면 기생신월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면 본속 상간 본래 상관격이다. 자 본주로 따지면 경금이니까 기토가 상간을 봤으니까 이게 뭡니까? 상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생신월 기일이 신월에 생하면 신의 본주는 경금이니 일간인 기토와 경금과의 관계에서 경금은 기토의 상관이 된다. 그래서 상관격이 된다. 이래 놨죠. 자 그런데 이 신중에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임수 경금이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임수가 올라온 거예요. 경금은 장되어 있고 자 그 말이 이 표현입니다. 장경투임이죠. 그러면 적화위죠. 적 변해서 위이제 재성으로 변했다. 본래는 상관격이 재성으로 변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평을 볼 때 이렇게 변한 관계에서 이 격을 생해주는 글자나 이렇게 유정한 글자의 관계가 이 본주에 있으면 더 좋다고 하죠. 그러면 이 글자는 본래 재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상관생제의 구조를 가지니까 이 관계가 유정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상관격으로 올라왔는데 이 관계가 정관이라고 하면 그거는 유정한 관계가 안 돼요. 그죠? 그죠?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을미월인데 임수일간이다 하면 본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관격에 해당되잖아요. 정관격에 해당되는데 올린 건 뭡니까? 상관을 올려놨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유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변화하여 선하면 변지이선 변해서 선하면 그 격이 유미 그 격은 더욱 좋고 변지불선 변해서 불선하면 그 격은 수계 마침내 파괴된다. 하위 변지이선이다. 무엇을 변해서 선이라고 하느냐. 이제 여기 괴자는 무너질게 하고 설명을 해놨죠. 자,
변해서 선한 거를 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신생인월이다. 자, 신생인월. 자, 신금이 인월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본래는 재성격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봉, 병, 이, 화, 재, 위간. 자, 병화를 만났어요. 자, 여기 이제 봉이라는 말은 제가 매번 얘기를 하죠. 자평할 때 이 봉이라는 글자는 본래 만날 봉이기 때문에 운에서 올 걸 얘기하고, 그죠? 올지나 그 자체에서 올라온 거를 투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지장간에서 올라온 걸 투라고 해야 되는데, 지장간에서 올라오지 않고 그냥 원국 자체에 있는 거를 투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죠? 좀 그 봉과 투에 관한 글자는 해석을 약간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평에서 실은 제일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글자가 용이라는 글자죠. 이 용이라는 글자. 이 글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쓴다는 의미로 그냥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즉 격국이라는 의미의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신으로 쓴다는 의미의 용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잘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희기를 조심해야 돼요. 기뻐하는 바, 끓이는 바로 저는 전부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희신, 기신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적천수류의 격국용신론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기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생인월에 봉병이 화재위관이다. 자, 본래 신금이 인월달에 태어나면 재성격인데, 그죠? 그래서 재성이 변화해서 위간, 관성으로 바뀌었다. 정관격으로 바뀌었다. 왜? 병화와 신금의 관계는 병화가 정관이 되잖아요. 자, 인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화가 올라왔다. 뭐 이 말이겠죠. 자, 또 임생수월에. 자, 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정무가 있는데, 임수가 술월에 태어나면 본주로는 뭡니까? 평관격이죠. 칠살격. 술토가 무토가 본주니까 그죠? 신정무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봉신. 자, 신정무 중에 신금이 올라온 거예요. 신금이 올라오니까, 임수와 신금의 관계는 인성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봉신이 화살. 본래 무토가 칠살이었죠. 화살, 위인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런 관계는 보세요. 인성이 칠살, 무토 본주를 바로 상신으로 쓸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병화, 재성이 그죠? 바로 병화 간성이 바로 본주인 요 인의 재성을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개생인월이다.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상관격이죠. 간목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본주를 가지고 볼 때 그 관계는 지장간에서 본주를 가지고 봅니다. 그죠? 봉기 말하는 거 있죠. 정기, 봉기 말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생인월이다 이러면 개가 인중에 간목을 본 거니까 본래 상관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인에는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갑, 투병, 본주인 갑을 장하고 병화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장갑, 투병. 그러면 장갑, 투병이나 또 회오, 회술. 자, 인오술, 그러니까 인오가 되든지, 그죠? 인술이 되는, 그죠? 회오, 회술이라 해놨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화국을 짠 거죠. 개수 입장에서 화국을 짰기 때문에 재성국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투간되면 재성격이 됩니다. 그죠? 지지로는 국이 되고 정관으로는 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재성격, 재성국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게 즉 화상위재다. 이 화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목이 본래 개수의 상관이었는데 투간되든지 이게 용신의 변화죠. 회지되어서 재성으로 바뀐 것이다. 그죠? 자, 사투관. 자, 관성을 투관시키더라도, 그죠? 간성을 투관시키더라도, 가작, 제왕, 생관, 논. 자,
제왕생관을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부작 상관경관, 상관경관으로 여기지 않는다. 부작이니까,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주 상관이 변화했다는 거죠. 이게 용신의 변화죠. 네. 자, 이거 우리 이제 요 앞에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신금이 신생인월입니다.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변화해서 정관격으로 바뀌었다. 즉 화재위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뭐라고 적어놨는지 봅시다. 자, 신생인월에 생하면, 신금이 인월에 생하면 본래 재성격입니다. 그죠? 본주가 여기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간목이 투환되지 않고 병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 병화를 가지고 신금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정관이 된 거죠. 그래서 용신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전의 재성격과 변화한 정관격이 모두 사기신격에 속하면서, 그죠? 이 정관격을 월지가, 그죠? 월지 본주인 재성이 생해주는 관계에 잡혀 있죠. 이게 상생관계로 잡히니까 이게 선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요. 아까 임생술월이었습니다. 본주 편관이죠. 그런데 이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는데 이 신금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성격으로 바뀐 거죠. 인성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칠사를 상신으로 쓸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선한 관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또 여기 한번 볼게요. 개생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월에는 본래 간목이 본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본주 상관격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간목이 올라오지 않고 여기 병화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재성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즉 화상위재죠. 상관격이 변화해서 재성격으로 되었다. 이 말이 화상위재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재성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관이 나와도 상관경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성격이 관성을 상신으로 쓴다. 이런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개생인월에 생하면 본래 상관격인데 본주 간목이 투출하지 않고 인중병화가 투출하면 재성격으로 용신이 변했다. 변화한 용신인 재성격에서 보면 변화하기 전 상관격과의 관계가 서로 상생관계죠. 그래서 상관생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회오, 회술이죠. 자, 본래는 개수가 인에 보면 이렇게 상관격이에요. 그죠? 근데 인술로 바뀌면 화국으로 되기 때문에 재성격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여기 인호도 마찬가지로 화국으로 되면서 이렇게 인호가 어떻게 해요? 재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성국을 가지고 격의 성패를 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정관이 나와도 상관경관으로 안 본다 하는 거는 여기 본주인 본래 상관격이 이미 변했죠. 화상위재로 바뀌어서 재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성격을 기준으로 상신을 논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나와도 우리가 상관경관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관이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성격이 되고 본래 본주 상관이었는데 재성으로 국을 짰기 때문에 재성격이 되고 이 정관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 자체로 상신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자평진전에는 정관과 칠살이 나오게 되면 재성격이더라도 정관격처럼 읽어야 되고 재성격이더라도 칠살이 나오면 칠살격처럼 읽고 그 칠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정관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런 논리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설명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최대한 강서를 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서라고 선생의 평주 읽는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평준은 제가 읽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자평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평준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준을 놔두고 이 강서를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100배 1000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부작 상관경관이다.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을생인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본래는 본주로 따지면 월급격이죠. 월의 급제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무, 그죠? 무토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정제죠. 재성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무 위재, 재성이 되었다. 또 한편 예를 들어서 회오회술이 되었다. 그러면 인오술 인오와 합하든지 인술이 합하면 이건 또 화국으로 바뀌잖아요. 화국으로 바뀌면 목생, 을목 입장에서는 목생화로 바뀐 자리니까 이건 뭐로 바뀐 겁니까? 상관으로 바뀌었든지 식신으로 바뀌는데 월지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에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상관으로 바뀐 거죠. 그죠? 따지고 보면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가 올라와 있다고 하면 식신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천간으로 올라와 있는 게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관으로 바뀐 겁니다. 왜? 월지 지장간에 있는 삼합의 오행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즉 월급, 아까 을목이 인을 보면 월급이라고 그랬죠. 즉 월급이 화해가지고 위 식상이 되었다. 그죠? 됩니까? 월급이 화해서 식상이 되었다. 이것도 화월급, 화급, 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급화로 바뀌었죠. 볼까요? 자, 이 보세요. 화살 위인 이런 식으로 화가 먼저 오죠. 아까도 그러면 화급 이렇게 화월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월급 화위 식상. 한문은 그냥 적당하게 이해를 하세요. 자, 식상으로 바뀌었다. 식상격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는 무토가 올라오면 위제로 바뀌죠. 자, 이런 종류 여차지류는 불가성수다.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변지선이다. 변해서 선하게 바뀐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가성수, 그죠? 이 성이 세다는 말, 수를 세기가 불가능하다. 부지기수하고 똑같다.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부지기수.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자, 을목이 인월달에 태어났어요. 자, 을목이 인월달에 태어났는데 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 병, 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무토가 올라왔습니다. 무토가 이렇게 올라가면 을목이 무토로 봤기 때문에 재성격이 되죠. 그런데 동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인호술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명조는 1번 재성격이다. 2번 상관격이다. 어떤 게 답입니까? 3번 월급격이다. 어떤 게 답입니까? 카운터를 5번 할 거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5, 4, 3, 2, 1. 자, 제가 순서를 얘기했죠. 자, 처음에 투관자로 따지면 1번, 2번, 3번. 아까 이거 뭐 했습니까? 지부, 동지, 통판. 기억나십니까? 지부, 동지, 통판. 그 순서로 격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자, 본래 이 갑이 1번인데, 그죠? 투관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본주로 격을 삼죠. 그리고 이
갑이 투간되면 무조건 그게 격이 됩니다. 그죠? 예, 격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인목이 인중에 갑이 투간이 안 되고 그죠? 처음에 무토가 올라왔다 설명을 했죠. 무토가 올라오면 재성격이에요. 그런데 인호로 해서 회국을 짰어 국을 짰다 하면서 상관국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관격과 재성격이 겸격이 된 거예요. 그죠? 겸격이 되었지만 누군가가 하나가 우선순위의 격이 되어야 되겠죠. 그 우선순위의 격을 뭐로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뭐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격으로 삼아야 될까요? 나왔죠? 2번. 그죠? 상관격이 격이 되고 재성격은 겸격이면서 동시에 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격에 재성이 상신이 되는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상관격이 우리가 본래 이 사주에서 격의 모양을 가지고 가고 재성은 상신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예. 이게 이제 그 줌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죠? 질문이나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의문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동영상만 찍어 올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면 또 질문도 올려주시죠. 예, 카톡으로 올려도 되고 뭐 개인적으로 개인 카톡으로 올려도 제가 답을 다 해드릴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아까 방금 설명한 게 이겁니다. 그죠?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본래 급제니까 그죠? 월급격입니다. 그런데 인중에 무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재성격으로 용신이 변한 겁니다. 그죠? 용신이 변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인호나 인술로 이렇게 회국을 짜면 상관격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급제가, 그죠? 급제가 화급 위식상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이 재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부, 동지, 통판. 그러면 이 무토는 통판에 해당되고, 그죠? 이렇게 인호술 화국을 짠 거는 동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목의 인중의 갑 자체는 지부인데 얘는 임하지를 않았죠. 투간이 안 됐으니까 다른 글자들이 투간되어서 올라오고 회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이제 격을 판단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대충 격국을 어떻게 잡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을목 인월에 생하면 본래 월급격인데 인중의 지장간 무토가 투출하여 재성격으로 용신이 변한다. 그죠? 그런데 월지 본주인 간목이 투출하지 않고 지지가 인호, 인술, 삼합하여 화회국하면 상관격으로 용신이 변한다. 이때 인중 지장간 무토가 투간해도 심여점 선생은 본주가 아닌 한 삼합회국을 더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삼합회국보다 본주 외의 투간을 우선했다면 용신은 재성격, 정제격으로 바뀌고 삼합으로 화급 위상한 상관을 상신으로 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 삼합으로 화한 상관격을 우선하고 투간한 무토 재성을 상신으로 삼아서 월급 화위 식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도 원래 사용신격인 월급격에서 상관격으로 변화하였으나 나아가 재성격의 경격까지 이루면서 상관생제하니 또한 선하다 할 수 있다.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하위 변지 위 불선이다. 자, 무엇을 변해서 불선하다고 하는 것인가? 아까는 선이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불선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병생인월. 자, 인성격이죠. 병생인월이면 본주 인성격입니다. 본위 인수다. 인수인데 자, 갑이 이 인중에 갑이 불투하고 그죠? 불투간하고 이 회오 회술. 자,
인호술이 삼합을 하면서 화국을 짠 겁니다. 병화일주에. 그러면 월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화위급. 자, 변화하여 급제로 변했다. 월급으로 변한 거죠. 자, 병생신을 했는데, 자, 병생신은 본래 재성격입니다. 그죠? 편제입니다. 그죠? 재성격인데, 이 경금을, 신중에는 임경이 있죠. 근데, 장경투임. 자, 재성을 숨기고, 본주를 숨기고, 임수를 올렸는데,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7살이 되었죠. 그죠? 또, 회자, 회신 했다고 하면, 신자, 진 사막국을 짰는데, 그죠? 다른 글자가 올라오지, 개수가 올라오지 않은 다음에는 그 삼합은 신중의 임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7살격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적화위살. 그죠? 그러면 본래는 병화가 신월생이라고 하면 본래는 재성격인데, 그죠? 7살로 바뀌어버린 거죠. 적화위살. 그래서 여차지류는 역시 많은데 모두 변해서 불선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제는 이게 제주제자인데, 그죠? 우리가 이 재물제자를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제가 참고한 진은서국책이나 진문서국책에서 모두 이렇게 제주제자를 쓰고 있는데, 본래는 우리가 재성은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좀 특징적이라서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본래 편인입니다. 그죠? 본래는 인수격이다. 자, 인성격이 본래는 용신인데, 자, 요렇게 인호술로 삼합을 잡으니까 비견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도 인호술 삼합으로 비견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병화를 봤다고 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근록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병생인을 하면 본래 인수인데 갑이 불투하고, 그죠? 회국으로 인호술을 짜게 되면 즉 화인, 인성이 변해서 위급이 된 겁니다. 그죠? 월급격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형태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죠? 월급격은 우리가 뭘 본다고 했습니까? 본래 월급격은 격과 용신이 분리되는 자리죠. 양인격과 월급격은 격과 용신이 분리됩니다. 자평진전은 격국이 곧 용신이고 용신이 곧 격국이다. 그래서 격용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쓰는데 월급격과 우리가 양인격에서는 격국과 용신이 분리된다 했죠. 그래서 격은 그대로 두고 용신을 따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월급격도 마찬가지죠. 월급격은 뭘요? 관성이 있는지 보고 관성이 있으면 재성으로 관성을 보호해 주면서 성격을 이루어가고, 그죠? 그러면 관성이 용신이 되는 거죠. 격은 월급격이 되고, 그러면 재성은 상신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관이 없다 이러면 재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죠? 재성이 있는지를 보고 반드시 식상을 봐야 된다. 왜? 월급의 강한 기운이 재성을 극하게 되면 박격이 되니까 상신으로서 통관시켜주는, 식상으로서 통관시켜주는 역할로 상신을 삼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급격인 경우에는 인성은 좋은 관계가 안 될 확률이 커지죠. 왜냐하면 일간이 월급격이 됨으로 인해서 일간이 강해져 있는데 인성이 오면 더욱더 강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관계는 불선한 관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시 표로 보면 이렇게 편제격인데, 그죠? 임수가 올라오면 이거는 이제 7살로 바뀐 겁니다. 아까 이거하고 달라진 거죠? 이거하고 달라진 거 다른 예네. 자, 다음에 이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면 본래 재성격입니다. 그죠? 본래는 재성격인데 이게 투간을 임수를 투간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7살격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본주에 있는 이 재성이 7살을 생해주면서 재생살을 해주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7살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재살, 식신이나 상간으로 눌러주는 우리가 이거를 재살이라고 하죠. 재살하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살하든지,
화살은 뭡니까? 인성으로 칠살의 기운을 돌려서 나를 생하는 역할로 삼든지, 아니면 뭡니까? 합살을 하라고 하죠. 그죠? 양인 합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양간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음간인 경우는 상관이 합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목인 경우에 신금이 칠살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관인 병화가 있다고 하면 병신합으로 합살이 되죠. 칠살을. 자, 그 다음에 간목인 경우는 경금이 칠살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을이 있으면 을경 합으로 묶으면서 이 을목 급제가 칠살을 합해서 합살을 하죠. 그런데 이 을이 간목 입장에서는 지지의 묘와 같은 역할을 보면 양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인 합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살, 화살, 합살이 우리 칠살을 처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제살이나 화살이나 합살을 못 시키고 생살하고 있죠. 재생살. 그죠? 이렇게 되면 칠살을 사흉신격인 칠살격을 더 날뛰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이 관계를 불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예. 책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쉽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병생 신월에 생하면 원래는 재성격인데, 자, 신월의 본주 경금이 투관하지 않고 칠살인 임수가 투관하면 재성격에서 칠살격으로 용신이 변한다. 이걸 용신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지금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화한 용신이 사용신격인 칠살격이고 변화하기 전의 용신이 사결신격인 재성격인데, 결과적으로 그죠? 칠살격을 재생살로 생해주는 모양이 되어서 불순한 거다.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한 거를 그렇게 적어놨죠. 자, 또 이렇게 자신으로, 그죠? 신자로 여기 신진으로 칠살국 수국을 만들었어요. 그죠? 수국을 이렇게 짰는데,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격을 잡을 것이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수국이 예를 들어서 개수로 변했다고 하면 정관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칠살로 바뀌면 칠살격이 되니까 사길신격이 되느냐 사흉신격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이 자평진전의 격풍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변하는 화국의 이 음량을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월지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으로 따진다. 자, 그래서 여기 신중에 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칠살로 본다. 병화와 임수와의 관계에서 칠살로 본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요, 병화가 진월달에 태어나면서 신진합했다. 이러면 이 진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관격으로 바뀌는 모양을 가질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병자신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수가 하나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렇게 신자진 합한 글자가 동해서 개수로 투관시킨 거니까 이때는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예, 정관격이 되고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신자로 합한 삼합이 한쪽으로는 임수를 투관시키고 한쪽으로는 개수를 투관시켰지만 월지에 있는 이 글자가 임수니까 칠살격이 되고 정관이 더 들어가면서 칠살격의 관살혼잡의 박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됩니까? 네. 칠살격의 관살혼잡의 박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 시점, 이 타임에 막 질문이 막 쏟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나중에라도 해주세요. 네.
지금 쭉 이렇게 다 봤고요. 자, 또 한번 봅시다. 또 있는데, 그죠? 변지이 불실 본격이다. 자, 변해도 본격을 불실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그시 있으니, 그죠? 예를 들어서 신생인월,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자, 재성격이죠, 본래. 자, 투병, 병화가 올라왔으면 투병화관입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화재위관 이렇게 된 거죠. 병화가 투관되어서 정관격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우자입니다. 또 투관했는데 갑이 투관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밑에 설명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올라오면 본래는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간목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자, 이렇게 간목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본주 간목이 얘가 본격이 되고, 그죠? 얘는 겸격이자 곧 상신이 되는 거죠. 얘는 경격이자 상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을 잃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해됩니까? 저 어디까지 올라온 거죠? 이건가요? 여기네요. 맞나요? 아닌데.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고 있는데요. 이건가요? 여기네요. 자, 투병화관하니 했는데 또다시 투갑이 되니까, 그죠? 격은승 이루어진다. 정제로 이루어진다. 재성격이라는 말이죠. 왜? 신금이 간목을 받기 때문에, 간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은 이에 겸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겸격이자 곧 얘는 상신이 됩니다. 그럼 겸격하고 상신, 어차피 상신으로 잡을 거 겸격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겸격에서 올라온 상신은 월지에서 올라온 상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이 좋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을생신월, 이 정관격입니다, 본래. 그죠? 을생신월인데 투임. 자, 신금에서 임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임수와 을목의 관계에서 보면 정인이죠. 정인은 편인과 같이 사길신격에 속하니까 그냥 인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임화인 하니까 이거는 인성격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무토까지 올라왔어요. 자, 무토가 올라오니까 즉 여기는 무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무토는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냥 투관 천간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만약에 무토가 올라왔다고 하면,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여기도 있었나요, 이게? 자,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임수가 올라왔고 여기 무토가 있대요. 자, 그러면 본래는 인성격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올라왔기 때문에, 즉 재능생관, 재는 능이 관을 생하고 인능, 이는 봉제, 재성을 만났기 때문에 퇴의, 위치에서 물러난다. 자, 사길신격은 천간으로 올라와 가지고 극을 받든지 합극가 되면 격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물러납니다. 그걸 퇴위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임수는 수통 원령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통 원령이죠. 원령에 통근했지만 격은 정관격이 된다. 본래 돌아간 걸로 했죠. 그리고 이니 경격, 인성 경격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거네요. 자, 이니 경격, 인성 경격이 된다 해놨죠. 자, 이 부분은, 자, 인성이 경격이 될 수가 없어요. 격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했죠. 자, 근데 왜 재성격으로 안 했습니까? 재성격으로 안 했기 때문에 신중에 무토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중에 무토가 지장간으로 있다고 하면 이 관계는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제극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중에 무토가 올라와서 재성격이 되고, 그죠?
재성격으로 쓰는 구조가 그냥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관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관격이라고 한 걸 볼 때 신중에 무토가 없고, 이 무토는 그냥 지장간에서 올라온 게, 월지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사주 원국에서 투한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격은 정관으로 된다 했던 얘기가 다시 돌아온 거죠, 본주로. 예, 그래서 이거는 격으로 삼을 수 없다. 격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월지지장간에서 올라온 거다. 그래서 얘는 월지지장간에서 올라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격으로 안 삼고 정관격으로 다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 논리대로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생인월입니다. 개생인월, 개수가 인월에 태어난 본래 상관격입니다. 그런데 투병, 병화가 올라오니까 병화와 개수의 관계에서 재성이 되니까 재성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다시 간목이 올라온 거예요. 간목이 올라오면 뭐가 된 겁니까? 인중에 간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관격이 되고, 그죠? 이 병화는 경격이 되면서 상신이 되겠죠. 그래서 격은 상관이 되고, 자, 상관격이 되었기 때문에 무토간을 보는 것은 끓인다, 이래 놨죠. 네, 맞네요. 자, 요거 나중에 밑에 내려가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병생인월입니다. 병화가 인월에 태어난 본래 인성격입니다. 그런데 오술이 회국하니까 월극격으로 바뀐 거죠. 그랬는데 다시 간목이 올라온 거예요. 간목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간목이 올라오든지 뭐라고 해놨습니까? 투임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적이의 인성격으로 격이 깨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해봅시다. 이거 하나씩 봐야 되나?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요거는 본 거고, 그죠? 개생인월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개생인월 184페이지 기억해 놓고요. 개생인월. 자, 여기 있네요. 개생인월. 자, 개생인월 하니까 본래는 상관격인데 인중에 병화가 올라와서 재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다시, 그죠? 인월에 화제됐는데 우투 갑하니까 격성상관, 격은 상관격으로 바뀌었다. 자, 요 인중에 무병갑이 있는데 병화와 간목이 다 올라왔어요. 자, 얘는 본주고, 그죠? 얘는 삼합으로 화하는 오행의 양간이죠. 그래서 순수는 1번, 2번, 만약에 무토가 온다면 3번까지 갈 수 있죠. 자, 그런 형태로 순수가 되기 때문에 본래 이제 재성격, 여기서는 재성격이었는데, 그죠? 여기서는 재성격이었는데 간목까지 올라오니까 본주가 격을 잃지 않고 그대로 다시 상관격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요 간목과 병화는 월지 지장간에서 올라온 글자이기 때문에 경격이죠. 그래서 상관격이 본격, 재성이 겸격 되니까 얘는 겸격이자 곧 상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이제 격이 상관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급제가 왔다. 정관이 왔다. 이렇게 되면 상관경관을 하게 되는 거죠. 상관경관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개수가 인월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인호술로 지지에 국을 짜고 다시 여기에 무토가 온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격은 재성격이고 인호술 화국이죠. 요 상관이 재성격으로 격이 바뀌고, 그죠? 여기에 정관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관경관을 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인호술 재성으로 격이 바뀐 걸 가지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정관격이 와도 정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도 인중의 병하니까 이것도 경격의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본주가 아예 이렇게 올라와서 격이 상관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인호로 바뀐 게 아니죠. 격이 상관격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 정관이 오게 되면 상관경관의 흉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병화가 인호래는 본래 인성격인데 그죠? 이렇게 인호술 인오나 인술이 짜지면 월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다시 갑이 올라온 거예요. 갑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본주가 올라왔죠. 그러면 순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주가 제일 우선순위, 두 번째는 월지 삼합하는 글자의 양간이나 음간, 그러니까 중기가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지부, 동지 통판할 때 동지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1번 우선순위고 본주니까 그 다음에 삼합이 두 번째 순서가 되죠. 그러니까 격은 요 인성으로 격을 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인성격으로 격을 본 거고요. 그러면 이 인호술 화국은 겸격의 위치를 가지면서 상신의 역할은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격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다시 임수가 왔어요. 임수. 자, 임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자, 임수가 올라오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오히려 인성격으로서 격은 깨지지 않는다. 다시 인성격이 되었다 했거든요. 자, 이 말은 인호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격국 자평진전 격국의 성립에 있어서 월지를 포함한 삼합을 이룬 글자를 극하는 오행이 천간에 있게 되면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인호수를 해가지고 뭘 짰습니까? 화국을 짰죠. 그죠? 화국을 짰는데 이 화를 극하는 글자인 임수나 개수가 천간에 있게 되면 이 화국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국이 성립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인성, 병화와 인목의 관계에서 인성에 해당되는 이 격이 다시 돌아와 갖고 인성격이 되면서 격은 깨지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자평진전에는 있지가 않고요. 이렇게 원문 중에 군데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후좌우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알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 이게 그냥 쑥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자평진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잘 지적을 해놓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이 인터넷 강의는 학점당 25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57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 뵐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중에 다음에 뵐 때는 꼭 비대면보다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또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